첫 번째, 노란봉투법의 개요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취지입니다.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 모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제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은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대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 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자가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가 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 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법안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1. 사용자는 단체 교섭 쟁의 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3조의 2. 손해배상액의 제한.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조의 3. 손해배상액의 감면 청구. 1.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제1항에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첫 번째,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영업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세 번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네 번째,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다섯 번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여섯 번째,
그 밖에 소녀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 정의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업체 사측, 하청업체 노동자 간 갈등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쟁의 행위에 나선 다음에야 손배 청구를 하는 동시에 교섭을 시작합니다. 만약 원청이 손배라는 무기를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농성에 이르기 전에 교섭을 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켜 소득이 끊이지 않고 노동 조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노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재계는 노동자들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진행 중인 노란봉투법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면책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노란봉투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데 악용되는 손배소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상을 바꾸는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